왼손은 오른손은 양. 음양상박 의지신야라. 박수를 치면은 우리들의 건강에 좋다는 학설이 있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명나는 우리들의 본심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는 게 힘이다고만 배웠죠. 근데 옛날에 우리 고사성어 중에 아는 게 병이야, 모르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일하게 챙기는 거는 영화 아니면 생맥주 정도인데, 영화를 보러 가서 그 2시간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 또 묵고 있는 저 경기도 산쪽 일동 쪽에는 산속에서 나와서 들어갈 때까지 우와, 한 7, 8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10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어쨌든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놈 뭐 자식이 말이야 텔레비전은 나오고 우리 동기동창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러면 인사도 가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여관에서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해서 하도 투자를 하다가 제가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영화를 잘 안 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후배들이 선생님 이거는 정말 우리 남북 분단의 시대에 좋은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JSA인가 그 영화를 갔다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스토리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그런 걸 즐깁니다. 누가 얘기 좀 제발 시끄러. 그런데 마침 꽉 찼는데 강원도 모시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꽉 찼는데 마침 꼬마 둘이 앉아있어요. 옆에 어머니가 있어요. 얼씨구. 이 꼬마 옆에 앉으면 제가 자리가 좀 넓잖아요. 그 옆에 탁 앉았습니다. 실수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세상에 꼬마가 부시럭거리고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영화 보는 중간에 조금 이따 이빨에 고춧가루 낀다 그래요. 중간 조금 되고 이빨에 고춧가루 낀다 웃더라고요. 미리 막 웃어요. 두 번째 온 놈이야 이놈이.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겠지. 여러분 EBS 시청률 중에 우리 오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어디 갔다 오는데요. 중학교 학생이 선생님 하더니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그 학생도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강좌, 음양불축 위지신야라. 이 음과 양이라는 건 승부도 됩니다. 승부. 그렇죠?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 모험심 있는 삶. 영화를 볼 때 스토리를 몰고 가는 인생. 뻔한 인생 지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웃어요. 아니라도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좀 있더니 좀 이따 저 사람 죽어요, 그래. 아주 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넷째 발가락으로 흐르는 족쇄양 담경이라고 하는 쓸개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손사막진인이라고 우리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경전, 우리 한약을 공부하는 경전도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우리들의 마음부터 먼저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100살이 되더라도 머리털이 이렇게 하얗지 않고, 저도 이제 반백이 다 됐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무간천 잔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월백설백 천지백하니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우리가 소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늙는 거 잠깐이야. 소년은 인후하니 항난성이라. 소년은 늙기 싫고 학문은 이르기 어려워라. 일천광음불가경이라. 이 한문은요 제가 나중에 깔아드릴게요. 일천광음불가경이라. 어떻게 안 찰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경하게 여길 것이냐.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요. 미각지당 춘초몽인데 이 미처 깨닫지도 못했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게 모찌자거든요 이게. 아이고 오늘이 한문이 잘 나오나 모르고 어젯밤에 열심히 연습했는데 미처 이 지당 이거는 못이거든요. 연못에 있는 봄풀이 춘초 봄풀의 꿈이 채 깨기도 전에 꿈몽자. 예? 미각지당 춘초몽인데 벌써 봄풀이 왔구나 하고 꿈 깨기도 전에 계전 오여본 이추성이라. 이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여러분 청춘의 교만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들이 젊었을 적에 늙는 걸 연습을 하고 늙었을 때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우리들은 이 무상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내심을 조율하는 거, 그러니 인생을 모험심 있게 산다는 거, 귀여운 자식일수록 내보내라 이거야. 내보내라. 여행을 시켜라 이거야. 마마보이처럼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러면서 바람을 맞지 않은 모과나무는 희질 않습니다. 담장을 올라가서 모과나무 보세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망신은 뭐가 시킨다요? 모과가 시킨다. 모개가 시킨다 그러지 모과입니다. 예. 우리가 뭐 육모초 주세요. 육모초가 아니라 익모초입니다. 어머니를 이롭게 한다. 여름철에 횡계닭 하지만 그건 강원도산 황기입니다. 황기. 뿌리가 길어 슬픈 짐승이 아니죠 참. 뿌리가 길어 사람에게 길을 갖다 올려주는 겁니다.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죠. 예? 목이 긴 사람, 뿌리가 긴 거 척 봐도 목이 긴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뿌리가 길면 사람한테는 위로 작용합니다. 사람하고는 거꾸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한 8강, 9강쯤 되면 나올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요, 횡계, 익모초, 육모초 이런 사투리를 쓰지만은 사실상 우리들은 그 뜻만 통하면 됩니다. 어쨌든요,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조율사, 우리의 감정을 조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모든 성인들은 법을 얘기했거든요. 그 법 중에는 알게 해주는 법도 있지만 모르게 해주는 법도 있습니다. 영화를 갖다가 미리 얘기할 때 우리가 김새는 것처럼 삶을 매일매일 신선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지식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나는 뭐를 먹으니까 좋았어? 나는 알로에 먹으니까 좋았어. 알로에는 미끌미끌합니까? 꺼끌꺼끌합니까, 여러분? 미끌미끌. 설사는 미끌미끌하면 더 나올까요? 꺼끌꺼끌하면 더 나올까요? 미끌미끌. 알로에는 설사의 독일까요? 약일까요? 독.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잡수시는지. 몸 안에 미끌미끌한 담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알로에를 잡수고 오히려 나빠졌다는 얘기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나서 무조건 알로에는 또 독입니까? 그러니까 말로 열 있는 소위 윤활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이 되고 퉁퉁한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의 어쩌면 음양 상식인데도 너무나도 우리는 사소한 상식을 잊어먹었어요. 습관에 젖어 있어요. 강원도 그 황기 탄강을 어느 해인가 우리 전국 한의과대학교 의료봉사단, 사만방 의료봉사단 후배들을 찝채에다가 제가 그 학생들을 모시고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한겨울에 눈은 그쳤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지나갈 적에 막 영하 30도인지 40도인지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해요. 히터는 안 들어오지. 그래서 겨우 넘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이 세상에 앞이 환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휴,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그러니까 옆에서 학생들 중에도 자동차 상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옆에서 전부 다 손전등을 꺼내서 비추는 거 있죠. 그러니 손전등으로 이게 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2km, 3km를 그냥 겨우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그 택시기사 아저씨 지금 너무너무 고마운 걸 이렇게 제가 보답합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사실은 여차지차는 자기 저조차야 앞차지차는 이차지차. 저희들이 이게 헤드라이트가 나왔으니까 막 웃더니, 아니 직업이 뭐시오? 예, 뭐 부끄럽게도 직업은 한의사인데 여기 봉사활동 끝나고 꽃들이 딴 데로 가는 길입니다. 한의사. 당신은 응급처치법은 좀 아시겠지? 예, 딱이라면 저한테 좀 물어주세요. 근데 자동차는 운전만 할 줄 알지 응급처치 하나도 모르시는구만. 그러면서 세상에 그 와이퍼라고 그러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예? 이걸 갖다가 움직이는 그 휴즈를 빼다가 헤드라이트 휴즈에다 바뀌니까 환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의 60억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한 상식,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알 것 같은 사소한 상식조차도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은지, 그런 걸 일러주는 걸 진리라고 하지 않는지.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법 중에서도 제일 가는 법이 뭐냐? 바로 상대주의법이다. 음적인 체질에게는 양적인 약, 양적인 체질에게는 음적인 약. 그러니까 심지어 호흡에도 뚱뚱한 사람은 내쉬는 숨. 그래서 풍선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재밌게 하라는 거죠. 마른 사람은 들어쉬는 숨을 쉬고 춤도 좀 아래로 깔아는 거. 자, 우리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음양관의 입각에서 사람 따라서 우리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그 근기 따라서 묘한 응용을 한다. 대기묘용. 이와 같이 우리는 우선 마음에 뜨고 가라앉음을 관찰하라. 심정 붙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보면 4대 명문 중에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되어 가는데, 첫째는 마음에 뜨고 가라앉음을 관찰하라. 지난 시간에 너무 야뇨 좀 열등감에 있는 애들 혼내지 마세요. 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고요, 대통령이 되거든. 그 인류대학교, S대학교, 요새 또 한의대가 좀 높지 않아요? 너무 그 높은 학생들 전화해서 칭찬 좀 하지 말아요. 떨어진 학생들을 위로해야죠. 그렇죠? 예. 언젠가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모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통령 당선자께서 전화를요, 너무 1등한 학생한테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그것은 너무 있는 사람을 너무 있게 하는 거다 한번 비평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열등한 학생은 올려주고, 소치는 목동에게 상을 주고, 왕후장상을 오히려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양관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대기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별하고 돌아가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공경을 해라. 공자님도 어떤 제자, 정자보고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물어도 된다. 자로라는 제자한테는 묻고서 행해라.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획일주의를 우리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도 무너지고 고등학교도 무너지고 중학교도 무너지고, 그리고 지식정보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까지 지식과 정보 가르치는 학교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기 따라서, 음양 따라서 사랑이 있는, 그 직관이 있는, 진리의 묘용이 있는 나라. 그러면 우리들은 영적인 국가로 부상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이와 창생이다. 진리로서 창생들을 교화하자. 이런 이야기. 이 네 가지 명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총론의 시간 2시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의 원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태극기에 많이 등장되어 있는 태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극. 위에가 빨같은, 아래가 빨같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색깔은 열을 상징하죠. 그렇죠? 파란 색깔은 냉한 걸 상징하잖아요. 위치상으로는 빨간 색깔이 위에 있는 것보다 빨간 색깔이 아래에 있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은, 이 파란 색깔은 바로 우리들의 두한조길이다. 머리는 차고 아랫배는 따뜻해야 된다는, 거꾸로 놓는 것은 오히려 더 이걸 상징을 시켜준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들이 홍익인간하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진리로서 모든 창생들을 이롭게 하기 전에 우리들은 전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문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태극이 가운데 있죠.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있죠. 여성과 찬 기운을 상징하는 물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불과 더운 기운을 상징하는 화가 아래에 있죠. 어떤 나라는요, 반달도 못되고 초생달 하나만 그려 있는 날도 있고, 내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면 별만 잔뜩 그려져 있는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빨간 것만은 그리고, 어떤 나라는 다 그 나라 나름대로 상징은 있죠. 아름다운 상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억이 되는 나라, 수천만 되는 나라가 그 상징을 했을 때는 무슨 아뜻한 사연이나 아름다운 상징이 있겠지만, 진리를 한 도표 안에 이렇게 넣어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표상은 좋지만 실천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예? 머리는 차게 하고 배와 다리는 따뜻하게 해라 하는 것도, 이거는 수에 해당하는 수께요,
요거는 화에 해당하는 화괴인데 이거를 건곤감리. 건곤감리. 따라하면 건곤감리. 이거를 팔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와 같은 도표로서 서서히 우리 한의학으로 입문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문을 붙여드렸는데 처음에 태극이 있고 음과 양이 분화가 돼서 사상체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여기다 그러면은 잘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요? 우리의 본래의 비교 없는 마음, 분리의식이 없는 마음, 남한, 북한, 흑인, 백인, 잘 살고 못 살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제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의 성경은 우열과라고 그랬더라고요. 너희들이 우열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리라. 우리들은 선악과라고 그러죠. 예? 지난번에 제가 조금 과격하게 어떤 좀 어리석은 학자들이 선악과 나무를 갖다가 사과나무를 쫓아다닌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런 신학자들은 이제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주저러 다니는 약간 학자들은 있죠. 그 심청이가 빠져 죽은 인장수가 우리나라의 서해바다 어디에 있다, 연평도에서 뭐 8km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걸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영적인 실화입니다. 인당혈이라고 하는 바로 제3회는 영어로 얘기하면 the third eye. 아, 오늘 발음이 좀 제발. 이마에 있는 우리는 인당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도장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이건요. 인당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거듭 태어나는 장소, 제3의 눈, 인도말로는 아주나 차크라. 나를 내던지는 자리. 그러니까 심청이는 자기를 인당수에 내던짐으로 인해서 다시 연꽃으로 재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흐른 경락을 심보를 잘 써라, 심포경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한 학자들이 피라벌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페리라고 하는 건 싼다나 이걸 감싸는 거를, 이게 장기판에 포자지면 원래는 감쌀 포자입니다. 그래서 페리카디움 해가지고, 카디움 하면 이게 뭐 히라보로 심장을 뜻한다나요? 페리카디움이라는 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나요? 세상에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심보를 잘 써. 심보를 잘 써야지. 왜 이렇게 악지식을 갖고 있어? 이 암흑의 고문 경관처럼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지식을 갖고 있어? 이 끝을 이쑤시개 쑤신다든가 고춧가루를 분다든가 말이야. 꺾어 돌린다든가 말이지. 통닭구이를 시킨다든가 왜 이렇게 나쁜 지식만 갖고 있어? 네 머릿속에는. 심보에 나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악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사람, 해탈을 시켜주는 사람, 하늘나라로 안대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선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의 손가락에 있는 지식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좌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보 경락인데도 서양으로 넘어가서 잘못 해석이 될 때 이거를 심장을 싸고 있는 이 장자를 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심장막이다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세상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페리카디움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동안 1967년도 한의과대학을 입학을 해도 이렇게 쓰면 정답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의과대학교 교수 여러분, 전 세계 한의학을 가르치는 교수 여러분, 심장막이라고 가르치는 교수들은 지금 없겠죠.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가 있으면 교단을 내려오세요. 지구를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한의학과 양의학 사이에서 많은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이 안에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적인 설화로 심청이가, 이 심포를 갖다가 우리 의학인문이라는 데 보면 미개 연화라, 아직 연꽃이 아직 개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하고 내 마누라 내 자식, 우리 나라 정도밖에 몰라. 마음이 활짝 피질 않았어. 자기를 죽일 줄 무아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는 설화가 황해도 앞바다에 있느냐고요. 황해도 앞바다에. 이것이 바로 거듭 태어나는 장소, 태을 금화종지라고 하는 여동빈 조사가 쓴 말에 의하면 이마에 있는 한 평의 소금밭을 개간하거라. 절간에 가면 삼각형 표시가 많죠. 이렇게. 예? 요건 두 눈을 상징하고 이 이마에는 아주나 차크라. 제3에는 거듭 태어나는 장소, 나를 내던지는 장소. 여기 가면 우리들은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들은 배워왔습니다. 여기는 기독교 불교 아니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일본의 유명한 관절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일본에서는 그걸 교원병이라고 하다고 하거든요. 교원병. 예? 교원, 관절병을 교원병이라고 하는데,
신호하라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양의사이면서도 관절염 전문 의사인데 자기가 이상한 형태의 환자를 봤대요. 전국에 고생하고 지금 계시는 우리 환자 여러분, 지구촌에서 불치병으로 지금 선고를 받고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환자 여러분, 첫째, 병을 이기고 있는 사람, 병을 잊은 사람,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질병이 덜하더래요. 어떤 할머니가 쩔룩쩔룩하고 왔대요. 그래, 관절염이라고, 이거는 6개월, 1년도 힘들겠는데, 근데 어느 날 멀쩡하게 왔더래요, 손자 데리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섰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치료를 하셨습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며느리가, 얘 동생, 그러니까, 우리 애기 손자를, 낳는데 너무 난산을 하고 고생을 해서, 그거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내 병을 잊어먹었어. 여러분, 전국에 아들, 딸 키워놓고, 이놈이 말이야, 왜 안 와? 이거 생일날인데. 내가 키울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더 아픕니다. 근데 30, 40대 주부 여러분, 정말 정신을 휘뛰고 우리 아들 어떻게 대학교를 졸업시켜야 될 텐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는 아픈 것도 아플 시간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육체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마음속에 분리의식이 없는 마음, 그런 진리로서, 이 진리로서 세계를 교화해야 되는 우리 한국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앉아가지고 화토나 치고 말이죠. 양말 벗고 말이죠. 이러다가 망신이나 당하고, 태국이나 가면 저도 말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지만 빨리 해가지고 조급한 민족으로 낙인 찍히지 말고, 사람이 가서 좀 뚱뚱하거든. 오렌지 주스 좀 끄나 이 사람아. 그럼 깜짝 놀란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신고 지원한 줄. 말른 사람은 이 사람아 담배하고 매운 것 좀 그만 먹어. 담배는 맵습니까 쉽니까? 맵잖아요. 그럼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볍고 팔팔 뛰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이거? 차라리 조개탕을 먹는 게 낫지. 조개는 무겁잖아요. 광물질은. 1994년도 제가 1월달에 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제이 아무개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도 아마 이걸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고 부인이 한국분이 돼가지고 열심히 아마 지금 통역해 줄 겁니다. 통역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좀 틀려가지고 헷갈리시겠지만 이분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이야, 인도에 말이야 요가 센터가 있단 말이야. 요가 센터가. 그래갖고 저 대충 인도 지도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요, 인도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라면 서북 쪽에 여기에 소위 마운틴 아부라고 해서 아부 마운틴, 그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산다고 그래서 아부 마운틴인가, 인도말로 무슨 성인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부 마운틴에 있는 라자 요가 센터라고 하는 요가 센터에 가면 공짜다. 우리 비행기표만 갖고 가자. 그래서 제가 끌려갔어요. 갔는데 제가 맨날 보니까 이렇게 설립자한테 절하고 비슷비슷해요. 저는요, 솔직히 선불교를 공부했지만 우리 선사상에는요, 이 불상 같은 거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나선사는요, 불상을 태워버렸어요, 하루는. 하도 추워서. 이게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아니, 왜 불상을 태우느냐? 그러니까, 아니, 사리를 찾으려고요? 사리를 찾는다니. 무슨 나무불에 사리가 있어. 그러니까, 사리가 없는 부처를 뭐하러 믿어? 단하선사라고 하는 분은 아주 파격적인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거 걷어놓고 똑같은 형태의 예배를 하길래, 아이고, 지루해가지고 뒷산으로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래갖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그냥 거기 요가 센터를 운영하는 저를 쫓아다니더라. 아주 그냥 골치 아팠습니다, 그냥. 세상에 저를 찾으러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친구, 제 안무개가, 아이고, 홍경아, 너는 좀 어떻게 기율 좀 지켜라. 난 지겨워서 여기 못 있겠다. 난 자유인이다. 왜 똑같은 예식을 하는 거야, 맨날? 그럼 저거 일종의 우상 아니야? 나 그런 거 못하겠어. 난 그런 공부 안 했어. 그러니까, 데리고 오기를 잘못했다고 영어로 하는데 알아들어 있어. 그런 거 분위기가 대충 알잖아요. 아니, 영어라는 게 감정만 읽으면 되지, 꼭 알아야 돼요? 미국에 언제 LA에서 한의사들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강의하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또 어떻게 미국 운전면허증은 또 한글로 됩니다. 면허증을 따가지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신호등마다 이렇게 생긴 그냥 덥수룩한 사람들이 와서 한번 이렇게 옷으로 문질러 줍니다. 그러고 헤이 그래요. 이게 옷으로 문지르면 유리창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옷에 있는 때가 더 묻었어요.
근데도 hey, 그럼 뭐예요? hey가 뭐예요? 돈 달라는 얘기죠. 영어 몰라도 금방 합니다. 그래서 돈 달라는구나. 그래서 no. 그러니까 hey,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hey, 조금 더 달래요. 제가 이제 얼굴 생김새나 봐서 영어 못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저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운 콩글리시, 코리안 잉글리시, you know soup. 너 국물도 없어, 너. 배운 게 이 정도 수준이야. you know soup. 너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언어 필요 없어요. 감정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제가 여기저기 인도말도 모르지 영어도 모르지 막 답답하지만 아주 좋은 아주 근사하게 잘생긴 수도승들이 데 가서 놀았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왠지 옆에 앉아서 기분이 좋아. 그래 이제 코가 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한국에서 뭐 했느냐 그래요. I am Oriental Medical Doctor. 나는 한국 동양 의사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를 할 줄 아느냐? 아큐펑처, 침을 놓을 줄 안다. 그러니까 갑자기 뚱뚱한 그 주방장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풀어 갈 적에 항상 보던 뚱뚱한 주방장이 와가지고 이제 통역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한국인이 거기 계셨거든요. 근데 통역해달라니까 자기가 한 3개월 전부터 보통 우리가 이게요, 이 손가락이 3개는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얘는요, 1개도 안 들어가요. 입이 안 벌어져요. 얘가 뚱뚱해요. 뚱냉체인지 뚱열체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뚱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맥도 하기 전에 예? 너 오렌지 주스 많이 먹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귀신이라고 나보고. 너 귀신이냐 그러더라고요. 뭐가 귀신이야? 자기가 주방장이니까 그 비싼 인도에서 오렌지 주스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도 맘 놓고 먹었겠지만 뚱뚱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동차 엔진 오일을 많이 내면 자동차가 안 가듯이 오히려 길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둘째 손가락으로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재미삼아서 둘째 손가락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우리 둘째 손가락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가 흐른다고 그랬죠, 이거요? 심장경락이 흐른다고 그랬죠? 설마 했던 내가 나를 떠나버렸어 할 때 이걸로 하죠. 여기다 갈 때는 바꿔 할 때 여기다 했죠. 우리가 총 뽑을 때 가운데 손가락 빼는 사람 봤어요? 뭐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좀. 학교는 안 가고 너 맨날 당구장 다니고 술집 다니고 그랬지. 넷째 손가락 하는 사람은 넷째 손가락. 이거는 이제 어쩌다 반지 꼈을 때 넷째 손가락에 반지 끼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금속 물질은 화기를 내려줍니다. 언젠가 우리가 조개탕요법, 굴껍질, 저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석, 광물질이 지금 미국에서 왜 순은요법, 순은을 주사해가지고 화기가 많은 피부병을 낚고는지를 언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손가락에 반지 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 화기가 많은 사람들 껴주세요. 금이온이나 은이온이 작용합니다. 어느 날 좋은 보석 반지 꼈을 때 괜히 잘난 척하고 저게 뭐지? 그런 게 잘난 척할 때 이거 하죠. 누가 뭐야? 총뽑기 할 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지적할 때 둘째 손가락 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이건 수태음 폐경이라고 내가 제일이야.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 네로 황제 죽여. 생명이 가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에 흐르는 짤순이 경락. 말이 어려워서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하지만 이 둘째 손가락 끄트머리를 제가 여러 번 지압도 해주고 사람이 틈실하고 퉁퉁하니까 제가 굵은 침을 뺐을까요? 가나다란 머리털 같은 침을 뺐을까요? 굵은 침을 빼가지고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보사법을 행해서 치료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체 내에는 자율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짤순이 경락이 있고 또 살찌게 하는 경락이 있어요. 조화가 안 돼서 균형이 안 맞아서 여러분들 질병이 오신 겁니다. 여기에 신물리학자이면서 한의사도 아니면서 우리들에게 이 고전 물리학을 타파하는 신물리학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과 함께 나란히 서문을 썼는데 동양적 건강관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다. 병은 육체가 조화를 상실하고
기가 적절하게 순환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고전은 전합니다. 이하생약. 그 다음에 이미 깊어진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목이 마른 다음 우물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예방해라. 이게 미리미리 예방. 우리는 병 앓고 나서 첫째 상의는 최상의 의사는 의사의자를 좀 약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의는 치미병하고 상의는 미연의 병을 방지한다 이거요. 미연에. 예? 벌써 아랫배가 살살살살 아프면 생맥주 좀 그만 먹어요 좀. 근데도 남자가 한 번에 3000cc를 완샷으로 먹어야 혹시 여성들한테 잘 보이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설산하고 양기 떨어진 남자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아랫배가 쌀쌀 아프거든 천하없는 대학 교수가 천안의학자가 나서 아침에 공복에 냉수가 좋다 하더라도 그때는 자기는 물을 섞어 먹어야지.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 먹는 것을 음양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의라고 한다면은 중의는 이제 병이 막 왔을 때 치료하려고 그래. 예? 우리가 그렇죠. 아유 감기가 오고 뭐 이렇게 오슬오슬할 때 좀 여기다가 이 쇼르를 두르죠. 여기 좌우에는 소위 우리가 풍문열이라서 바람이 들락거리는데 옷 사갈 때 좀 옷을 벗어서 걸쳐놓지. 오고 나서 고춧가루에서 소주를 먹는다. 이건 좀 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중의는 치욕병한다. 하의는 최고 핫발의 의사는 뭐냐? 치이병한다. 이미 망가졌을 때 치료한대요. 한문이 어렵습니다. 요건 자기 할 때 기자, 요걸 올려붙이면 뱀사자, 요거를 반쯤 하면 이미 이자거든요. 이미 망가진 병을 치료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방의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주의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양, 정, 동, 느리고 빠른 거, 늘어지고 급한 거, 차고 더운 거, 이런 것 등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발 퀴즈. 인도에도 고려장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갑자기 제가 돌발 퀴즈를 내드립니다. 그 옆나라 강대국에서 갑자기 쳐들어오겠다는 통고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첫 번째 문제 잘 들어봐요. 똑같이 생긴 뱀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뱀이 두 마리가 있어요. 참 그림 못 그린다. 만화라도 좀 그리러 배우려 댕겨야 되겠어요 이거요. 똑같이 생긴 뱀이 있다. 어떤 것이 암놈이고 어떤 것이 순놈인지 알아맞혀보세요. 붙여나 본다? 아닙니다. 그냥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놔도 봐도 아무래도 순놈은 암놈보다 더 움직일까요? 아니면 덜 움직일까요? 그냥 놔도 봐도 합니다. 남성들은 성호르몬, 남성들은 정자를 한 번 빠바방 쏘는데 1억 5천 개 내지 2억 개를 쏴요. 그것도 낭비적으로 요렇게 콩나물 자갈이 새긴 게 1억 개, 2억 개, 3억 개를 빵빵 쏩니다. 낭비가 심해. 그러고 막 열심히 가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내숭 떨고 딱 한 개만 만들어내고. 잘 보세요 여러분. 공원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유혹하는 걸 보세요. 올라가면 내가 끌려줄게 얘기하면 여자는 정말 책임질 거야. 책임지고 나고 한 번만 강릉 놀러 가자. 남성들은 분주합니다. 같은 음악이 나와도 바바바바박 흔드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는 음량이 다릅니다. 자, 흔드는 사람한테 인삼을 써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음량을 써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인삼을 써야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 같아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두 번째, 나무가 똑같이 생긴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뿌리 있는 부분과 줄기 있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에다 담근다. 네. 선생님. 음양에, 음은 무겁고 양은 가볍다. 도통하신 분입니다. 돈 있으면 빵 사다 주세요. 전국에 있는 영화관 마음대로 가십시오. 물에다 담궈보면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거는 음이고
가벼운 거는 양이죠. 여러분들 본심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늘어지지도 급하지도 차지도 덥지도 여성도 남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느니라. 교활한 질문에 대해서.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그거? 그게 아닙니다. 음양 이전에 우리 한 생각 이전에 그 곳으로 돌아간 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을 사람의 감정을 잘 조화시키는 화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 끝나가는 시간 다 같이 기독교인들은 한번 기도를 하고 천주교인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인은 또 우리 참선 잘하던 사람은 참선을 하고 일반 종교인들은 주문을 외우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신 칠정지 묻지 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뜨거워가는 점을 가만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음악과 함께 다 같이 고화구백구를 한번 일직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60억 시청자 고화구백구를 일직선으로 좌우로 살짝 흔들어주세요. 앞으로 좀 흔들어주세요. 고화구백구를 일직선으로 눈을 지그시 감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